자, 여러분 확률과 통계는 아니지만 이 확률이라는 단원 자체는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 벌써 세 번째예요, 사실은.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확률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맨 뒷단원에도 확률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럼 지금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이 경우의 수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이론이나 계산을 집합으로 서술한다는 거예요. 집합으로 서술했을 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명이 편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가 돼서야 집합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야 어떤 과목이나 이제 이론들을 집합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된 거지, 그지? 수학에서 집합은 엄청 효율적인 언어거든요. 자, 이제 한 번씩 해봅시다. 자,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탄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얘네들이 뭐 주저주절 많이 써놨는데요. 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실 땐 그냥 경우의 수를 탄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은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이제 기호로는 S라고 써요. 자, 여기서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시행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부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사건 A가 있으면 뭐 홀수가 나온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 사건 B는 뭐라고 써볼까?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뭐 사건 C도 한번 써보자.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결정되면 사건들도 자기만의 집합들을 가질 수가 있어. 얘는 당연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행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경우의 수들이 탄생하는데, 경우의 수들은 기호로 NS, NA, NB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큰 무리 없죠? 이해하시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이 있는데 전사건은 표본사건이랑 똑같은 거고 공사건은 공집합이고 근원사건은 이 요새는 별로 그렇게 강조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를 하나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는 단원이니까 집에 가서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봅시다. 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A 또는 B라 그랬으니까 사건 A가 일어나도 되고 사건 B가 일어나도 되는 거거든요. 기호로 A 합 B 이렇게 써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곱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해.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이제 A랑 B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1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앞문장도 뒷문장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소가 경우의 수가 돼.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쓰고 1 이렇게 되는 거야.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두 사건 A,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배반 사건의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거긴 하지만 앞에서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마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긴 한데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홀수가 나온다의 여사건은 홀수가 나오지 않는다일 거 아니야? 뭐 좀 풀어보면 짝수가 나온다겠지, 그지? 기호를 이렇게 쓸 거야. 그 지금 보시면 사건 A랑 사건 C가 교집합이 없잖아요. 이때 A와 C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 개념 한번 봅시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채연아. 긴장하지 말고. 진짜 별거 아닌 거 물어볼 거니까.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치? 그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나리마. 긴장하지 말고. 다 아는 거 물어볼 거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 나올 확률이 몇이야? 6분의 1이야. 그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알겠죠? 그럼 수학적 확률이랑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데 비교되는 개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뭐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긴 하지만 내가 실제로 10번 던지면 앞면이 5번 나오나? 아니거든.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야. 6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운 안 좋으면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뒷면만 10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실제적인 확률을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그럼 얘들아 이게 실전에서 제대로 맞지도 않는데 수학적 확률이 의미가 있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행의 수를 막 엄청 늘려. 막 10,000번 해, 10,000번. 그러면 거의 5,000번 정도 나올 거야. 완전 5,000번 아니지만 뭐 앞면이 한 300번 정도 더 나왔다고 해도 뭐 앞면 5,300번에 뒷면 4,700번이니까 2분의 1이 가까워지긴 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수학적 확률은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6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가 6개인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경우의 수가 3개니까 그래서 기호로 PA라고 쓰고 NS분의 NA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야. 앞으로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아시겠죠? 여기 네모 하나 치고 이거 약간 약속처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사건 A의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실제로 해보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n번 던졌는데 또는 동전을 n번 던졌는데 이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홀수가 나온 횟수가 Rn이면 또는 앞면이 나온 횟수가 Rn이면 그때 얘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밑에 써놓으세요. 자, 얘는 우리가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리면 이거 리미터 안 배운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잘 써드려야겠지. 실제로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려버리면 어떤 값 P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수학적 확률 PA랑 같죠. 됐죠? 근데 통계적 확률이란 것은 어떤 개념은 이제 존재하니까 얘네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게 있구나 정도.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확률을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또 집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나면 확률의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확률은 1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죠? 분자가 분모보단 커질 수 없겠죠. A가 S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공사건일 때는 0이 돼. 그리고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0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돼요. 됐죠? 그리고 4번에다가 하나만 더 씁시다. 확률이라는 것은 아니다, 쓰지 맙시다. 1번에 있어요. 미안. 됐나요? 됐죠? 자, 넘기시면 확률의 덧셈 정리 있어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합사건의 확률인데 얘들아, 나 이거 지울 거거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네, 지울게요. 자기가 혹시 그 빈 페이지에 적고 싶으면 오늘 강의 영상 보고 적읍시다. 너네 공수 2 배울 때 이런 거 한 적 있다? A와 B의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했었지? 그치, 일단 상식적으로 A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얘는 둘이 겹치는 원소는 2번 세워지니까 한 번 뺐죠. 근데 얘를 이제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다 나눠주면 이게 확률에 대한 문장으로 변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실 때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가지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빼셔야 돼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전체 100개인데 2의 배수 50개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 100개인데 5의 배수 20개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10, 20, 30 같은 거는 여기에도 적용된 확률이고 여기에도 적용된 확률이니까 2번 적용됐단 말이야. 그래서 2와 5의 공배수인 10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한번 빼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2의 배수의 개수 구한 다음에 10의 배수 개수 구하고 둘의 교집합을 이렇게 뺐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눴었죠.
자,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겠지만 여러분, 이 밑에 거는 경우의 수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한 거고, 이 위에 건 확률로 확률을 계산한 거죠. 맞아요? 이 개념이 여러분 앞으로 좀 중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항상 이걸로 풀고 항상 이걸로 푼다라는 건 없지만 어떤 문제는 확률로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꼭 나와. 자, 여기다 네모지 쪽으로 별표 쳐주시고,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으면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밑에서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네모만 칩시다. 이건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관역을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면 내가 관역을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새로운 내용이 있니?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약간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은 건 없지. 뒤에 가서 조금 더 복잡하게 배울 건데. 새로운 내용이 아예 없죠. 새로운 내용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 그치? 뭐 기껏해야 뭐 통계적 확률? 아이고 졸려라. 근데 여러분 이해해요. 졸릴 수 있어. 나도 졸려. 자, 넘겨보자. 쉽거든요, 여러분. 4, 5, 6번 바로 하세요. 4번, 5번, 6번. 중요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왔네. 진짜요? 집에 가서 볼 건가? 봐야죠. 알았어. 유정아, 100이. 100이야. 여러분 이따가 공부하다 100이 필요하면 와야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딱 빼갖고 팔을 껴갖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지금 잘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왜? 어디로? 성수? 성수 물 흐리지 말고 공부하러 와. 이번 주에 목금토 목금토? 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방학이니까 뭐 여행도 가셔야 되고. 가시면 강의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 어디로 가니 유정아? 그러니까 니네 난 이거 나도 어릴 때 그랬나? 가족여행 간대. 그래서 가는구나.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긴 해. 얘는 어디 가? 요 떠와. 뜨거운 물 반반이요? 뜨거운 물 요만큼 정확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수 이만큼. 네. 정수라고 이 파란색 버튼이 있어. 네. 초록색 버튼. 얼음은 됐어. 자, 갑시다.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제비를 임의로 1개씩 2번 뽑을 때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 A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12분의 3이에요. 그렇잖아. 뭐 처음에 12개 있는데 당첨 제비 3개 있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 B라고 돼 있죠.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문장으로 해야 되거든. 확률이 참 짜증나요.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의 확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뭐 두 번째에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그쵸?
그리고 지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는 당첨 제비가 뽑혀야 돼요? 안 뽑혀야 돼요? 상관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당첨 제비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시행에서 당첨 제비가 뽑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당첨 제비가 뽑힐 확률에다가 첫 번째 시행에서 당첨 제비가 안 뽑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당첨 제비가 뽑힐 확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분자가 왜 줄었어요? 첫 번째 당첨 제비를 가져가고 나면 전체 당첨 제비 개수가 하나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확률이 줄어든 거고, 첫 번째 비당첨 제비를 뽑아보면 당첨 제비 개수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얘는 그대로인 거지. 자, 써놓으세요. 약분은 안 할게. 왜저 빼고 썼는데요? 조금 했어. 너 고맙다. 말 잘 듣네 오늘. 알겠죠? 써놓으세요. 이게 또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하거든. 근데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애들이 머리가 꼬이는지 나중엔 또 잘 못하더라고. 자, 6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라고 했으니까 NA는 3이 되는 거죠. A를 집합으로 써보면 6, 7, 8.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NB는 4가 되는 거죠. B를 집합으로 써보면 2, 3, 5, 7.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확률인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얘 확률 깔아주고, 어이구, 에치. 요거 확률 더해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 확률 빼주고, 6개구나, 미안.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얘네 둘이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쵸?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중딩 때 하던 대로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고딩 때 배운 요걸로도 한번 해보시고. 6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앞에 봐야 되고, 오늘 문제 풀어보면 수업이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안 들 거야. 근데 꼭 집에 가서 용어 정리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장난 아닐 겁니다. 미리 예고 좀 할게. 눈 아파. 연우 그래서 어제 학원 와서 몇 시간 공부해서 너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하게요? 몇 시에 왔어 학원에? 3시. 3시? 내가 학원에 몇 시에 왔지? 6시? 내가 6시 왔지. 그럼 니네 그때부터 공부 20분밖에 안 했으니까 1시간 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2시간 40분 떠들고 20분 공부했잖아. 아니에요. 저 8시부터 9시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알았어. 그럼 그 전에 3시부터 6시까지 공부 얼마 했어? 1시간 반. 어? 1시간 반. 그럼 저 구할 테니까 보통 1시간이겠네? 아니, 진짜 1시간 반이에요. 야, 그럼 3시 와서 9시 갔는데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1시간 20분 공부한 거야? 2시간 정도 공부한 거죠. 알았어. 그 집에 있었으면 20분도 안 했을 텐데 와서 언니랑 떠들면서 2시간이나 하는 게 어디예요? 온 김에 6시간 하면 안 될까? 자, 홀수. 그 다음 소수. 문제에서 P, A 교집합 B 물어봤으니까 요건 아직 어떻게 확률로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준 건 아니니까 문장으로
두 개죠. 자, 이렇게 써놓고요. 여러분 A 교집합 P 문장으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 같이 문장으로 갑니다. 홀수의 논이 나오는 사건이 A고 소수의 논이 나오는 사건이 B니까 문장으로 쓰면 홀수이면서 소수인 논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다면 A, B 사건을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쓸 수 있죠. 홀수이면서 소수 3이랑 5밖에 없죠. 그쵸? 이 문제 굉장히 쉽잖아요. 니들이 못 풀어서 내가 이걸 풀어보자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자, 넘겨요. 자, 넘기시면 8번 해보세요. 8번 11번이에요. 8번 11번. 자, 8번 먼저 봅시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C, D, E, F가 적힌 카드가 서로 이웃할 확률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C, D, E, F가 서로 이웃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릴 때 하던 거죠.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본 다음에 A, B, T를 먼저 돌려놓고 이 T를 실제로 까보면은 CDF가 들어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맞죠? 요 3팩토리얼이 묶음과 나머지 사람 2명을 일렬로 나열한 거고 요 4팩토리얼은 묶음 내부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 거고. 근데 확률이잖아. 그럼 밑에 뭘 깔아야 돼?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아야 되죠. 이 문제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애들이 좀 헷갈리나 봐요. 잘 들으세요. 때 앞쪽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 됐죠? 별건 아니지만 문장을 좀 분석해 가면서. 자, 그 다음에 1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7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최대가 12 아니야? 66이잖아. 0. 자, 이렇게요. 자, 다음 넘기시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합사건의 확률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이제 15, 16번처럼 나와요. 하나만 합시다. 되게 쉬우니까. 자, 16번 하세요.
자, 하셨죠? 갑시다. 자, 오늘 배운 공식 합집합은 두 사건 A,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자 이런 공식이 있었어. 그럼 P, A 교집합 B는 이제 얘들 둘이 더하고 이거 뺄 거죠? 20으로 통분할게. 자, 4배, 4배, 5배, 5배. 자, 60으로 통분할게. 이게 뭐한 짓이니? 자, 12배, 12배, 15배, 15배, 20배, 20배.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넘기시고요. 자, 21번 해보세요. 21번. 요거 풀고 쉬는 시간 하고 올게요. 자, 갑시다. 시간 약간 부족했을 수 있지만, 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랑 5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두 상자에서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꺼낼 네! 라고 했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 그쵸? 요거 잡아놓으면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야.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짝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홀수가 나오거나, 첫 번째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짝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가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짝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인데, 왜냐면 2, 5, 2, 7, 4, 5, 4, 7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홀짝도 마찬가지겠지. 1, 3하고 6, 8을 조합할 거니까 2 곱하기 2. 자, 짝짝도 마찬가지죠. 2, 4랑 6, 8을 조합할 거니까 2 곱하기 2.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12개. 이걸 16으로 나눠주시면 정답. 근데 이제 자연수의 곱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곱셈에서는 0이 개깡패고 0이랑 곱해주면 다 0이잖아. 그 다음에 짝수가 깡패예요. 짝수는 뭐랑 곱해줘도 짝수로 만들어버려. 그죠? 그럼 얘들아, 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게 희귀하단 말이야.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여기는 1, 3과 5, 7을 조합해가지고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얘의 확률을 구해놔요. 그럼 위에 있는 경우의 수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사건 1에서 4분의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여사건 문제는 전공법이랑 여사건을 같이 공부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유난히 쉬워요. 됐죠? 이렇게 과거에 배웠던 확률이랑 최근에 배웠던 확률을 좀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 쉬고 오셔서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이 풀고 이제 이항정리 문제 풀게요. 자, 쉽시다. 11시 5분까지 쉬세요. 좀 자. 보자.
이거 이제 왜 했냐면 여러분 집합 다루셔야 되잖아요. 집합 공식 중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잘 안 까먹는 거. 이런 거 잘 안 까먹더라고. 이 공식 이름은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이 성질을 기억하시죠? 콤비네이션이란다. 이 컴플리먼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고 컵 뒤집어지는 거. 근데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표현이 좋은 거야? 이 표현이 좋은 거야? 앞에 거. 앞에 게 낫지 않아? 왜냐면은 벤 다이어그램 칠할 땐. 그러니까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렇게 묶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니들 잘 까먹는 게 교집합이나 차집합을 서로 변환할 수 있는 성질 그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변환하면 이 뒤에 있는 집합이 이렇게 컴플리먼트로 뒤집어지는 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변환하면 이 뒤에 있는 B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물어보자고. 왼쪽에 있는 표현이 좋은 거야? 오른쪽에 있는 표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오른쪽 게 나은 거고, 내가 뭔가 연산을 해야 돼, 집합끼리. 그때는 이제 왼쪽 표현이 좋은 거야. 이제 보시면은 A랑 배반인 거 찾는 건데, 이 상태를 안 한다고요. 이걸 B-C로 바꿔, 이렇게. 그럼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B쪽 사과 부분, 그쵸? 그러면 6 때문에 A랑 배반이 아니지.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것도 비합집합 C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비합집합 C가 이만큼이니까 비합집합 C 여집합이면 이만큼 칠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3 때문에 A랑 배반이 아니에요. 그럼 답 뭐야? 니은이야. 니은은 비여집합이랑 C랑 교집합하는 건데 일단 C랑 교집합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쫙 초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비여집합이 속하는 부분만 색칠하면 되는데 여기 칠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되니까 뒤집어 놓고 이걸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실어놨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6번 해보세요. 자, 꺼낸 카드는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복원 추출이고요. 계속 5개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야. 여기서 또 어떤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냐면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대로 뽑으려고 한다. 그럼 4 꺼내고 5 꺼내는 거랑 5 꺼내고 4 꺼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쵸? 얘랑 비교되는 문장이 뭐가 있게요?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하는 상황.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5 콤비네이션입니다. 10개예요. 알겠죠? 자, 지금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5, 25개인 거고 중복 순열로 뽑는 거고.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여야 돼. 자, 그럼 a제곱이 4b보다 커야 돼. 자, 여기서부터 노가다 하는 거예요. b가 1이면 a제곱이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4, 5. b가 2면 a가 여전히 3, 4, 5. b가 3이면 12보다 커져야 되니까 a가 4, 5. b가 4면 16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a가 5. b가 5면 20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a가 5.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10개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대체 할 수 있죠? 오랜만이라 그렇지? 이런 것도 많이 봤지, 예전에는. 자, 넘깁시다.
자, 10번 해보세요. 장미국화, 해바라기, 수국, 튤립이 각각 한 송이씩 있고 이 5송이의 꽃을 갑을 병정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장미와 튤립은 을이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5개의 꽃을 서로 다른 4명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서로 다른 5개의 꽃을 서로 다른 4명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서로 다른 꽃을 서로 다른 4명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할 거야? 전체 경우에서 할 때? 이게 왜 질문이지 하는 사람 없어요? 쌤 너무 쉽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 1024개 나오거든요. 봐봐. 중복조합이랑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5송이의 꽃을 4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갑을 병정을 애들이 이렇게 펼쳐. 상황 자체가 사람한테 꽃을 나눠주는 것 같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다 이제 5송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꽃을 한 송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다 라면서 뭔가 이렇게 중복조합 같은 느낌을 줘요. 얘네들이 받는 꽃 개수를 더해가지고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돼. 그럼 뭔가 4H5로 시작하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56개도 다 뜯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고 4개.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고 6개. 이거 섞는 게 6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고 경우의 수 6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고 이것도 경우의 수 6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요거 경우의 수 4개. 그럼 얘는 이제 4가지 경우의 수가 다 하나씩 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5송이가 다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4100을 섞는 경우의 수가 6개인데 여기 갑한테 4송이 정해주면 되거든. 아니면 을한테만 1송이 정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을한테 들어갈 1송이 정해주고 그 다음에 병한테 들어갈 1송이 정해주고 얘는 안 정해도 돼. 어차피 그냥 그다음에 경우의 수 4개니까 여기 2송이 정해주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 그 다음에 이거 섞는 경우의 수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끝이 없고요.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꽃한테 사람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꽃한테 사람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장미야 너 어디 갈래? 그러면은 장미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 그 다음에 국화야 너 어디 갈래? 하면 국화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 해바라기야? 수국아? 튤립아? 어디 갈래? 하면 쟤네들이 다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씩 있는 거죠. 자, 요게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의 수. 기호로 쓰면 뭐예요? 4파이오. 그래서 순열이나 조합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기초적인 걸 까먹게 돼. 꽃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미국화, 해바라기, 수국, 튤립이 모두 다 갑을 선택하려고 해버리면 을, 병, 정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한 송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조건도 다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미랑 튤립은 어디로 가야 된대요? 을. 그러면 장미랑 튤립은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씩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꽃들은 경우의 수가 4개씩 있는 거지. 답이 그냥 16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거 문제 조금만 바꿔봅시다. 장미홍송이가 있어요. 갑을 병정이
꽃을 받을 건데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건데 을이 꽃을 한 송이만 받을 확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장미 5송이는 서로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같은 꽃으로 준 거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갑, 을, 병, 정이, 장미를 각각 몇 송이씩 받는지로만 경우의 수가 구분이 돼요. 자, 이때 갑이 받는, 을이 받는, 병이 받는, 정이 받는 장미의 개수를 A개, B개, C개, D개라고 하면 더해서 5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경우의 수가 4, H5야. 근데 을은 몇 송이 받아야 된다고? 그럼 얘한테 한 송이 주고 A, C, D를 4로 만들면 돼. 그럼 이건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3H4가 되겠죠? 답이 56분의 15입니다. 자,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죠. 다시 뭐라고요?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죠. 자, 이럴 땐 조합을 쓰는 거예요. 같냐 다르냐가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근데 달라도 어렵진 않아. 너무 쫄면 안 돼. 문제 풀이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이 10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복 순열을 못 떠올린단 말이에요. 잘.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5번 해봅시다. 15번. 자, 7번 봅시다.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음을 동그라미 자음을 x라고 쓰고 자리를 먼저 결정해 보면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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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럼 5자리에 뭘 배열하면 돼요? u, i, i, e라는 모음을 배열하면 돼요. 그럼 1단원에서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시는 것이 곱하기 TLG는 서로 다른 문자들이고 자리도 3개, 문자도 3개죠. 3 팩토리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분자에 깔아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분모에는 7 팩토리얼이 깔려야 돼요. 자, 계산해 주시면 위에 6이 깔리지. 아이고, 7 팩토리얼인데 이 ii가 같이 미안. 계산해 주시면 7호 30. 같은 문제 또 있니? 아, 12구나 위에 거. 쏘리. 요렇게요. 5번. 다시 써줄게. 요렇게요. 모음 나열, 자음 나열, 전체 경우의 수. 왜냐면 i랑 i가 같으니까. 자, 넘겨서 16번. 해보세요. 여러분, 길찾기 문제 2가지 방식으로 연습하고 있죠. 2가지 방식으로 연습했었죠. 화이팅.
근데 보세요. 이렇게 푸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자,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거야.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뭐 이런 식으로 세보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렇죠? 그 다음 P에서 Q로 가는 세 가지도 이렇게 세보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세 가지도 이렇게 6가지도 이렇게 세보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가로로 한 번 위로 2번 가는 거니까 이 화살표 3개를 섞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얘는 가로로 2번, 세로로 1번 가는 거니까 이 화살표 3개를 섞는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고, 얘는 가로로 2번, 세로로 2번 가는 거니까 화살표 4개를 섞는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걸 계산하면 336이란 뜻이야. 괜찮지?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는 A에서 B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걸 이렇게 세고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세야 돼요. 뭐 못 세는 건 아닌데. 못 세는 건 아닌데 꽤 걸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식을 한번 써주는 거지. 가로로 5번, 세로로 5번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요 화살표 10개를 섞는다. 됐죠. 아까 116이 아니라 126이었구나. 뭐 어쨌든. 답이 틀렸네. 어, 42. 난리 났다. 한 번 더 약분되는구나. 4번입니다, 4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도 시킬 거예요. 17번 해보세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 애들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그죠? 1, 2, 3, 1, 2, 3 찍는 거니까. 근데 보통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절절 매는 애들이 꽤 있어요. 분모 이상한 걸 가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얘는?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 파이 3이에요. 그치? 채연이가 써놓은 거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할 건데, 함수값이라는 건 1이 선택하는 F1, 2가 선택하는 F2, 3이 선택하는 F3이잖아? 그럼 얘네가 각각 누구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야. 알겠어? 아주 마음에 들어. 나도 그렇게 풀거든요. 그럼 더해져서 3 돼야 되는 거니까 1, 2, 3을 잘 조합해가지고, 더해서 7 돼야 되는 거니까 1, 2, 3을 잘 조합해가지고 7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럼 3, 3, 1이 있지 않겠니? 그죠?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3, 2, 2가 있겠죠. 이걸 뭐 직접 섞어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이용한다면 3팩, 2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 6 깔아주시면 돼요.
됐죠? 9분의 2입니다. 두 분 맞추셨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동그라미 치세요. 자, 18번, 19번, 21번, 자, 29, 30, 자, 32, 33, 자, 37, 38, 40, 41. 요렇게가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고, 시간 되면 풀어오시고 시간 안 되면 안 풀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것처럼 A단계는 다 풀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개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앞에 2항 정리로 와보세요. 2항 정리 B단계. 여러분 공부가 잘 돼 있나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풀이법 하나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숙제 검사 했는데 이제 풀어오신 분도 있고 안 풀어오신 분도 있어요. 자, 일단은 37쪽 펴입니다. 37쪽. 자, 37쪽에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NC0, NC1, NC, NC3 해가지고 NCn까지 다 더하면 2n승, 그 다음에 홀수 번째 개수들만 더하면 2n-1승, 짝수 번째 개수들만 더하면 2n-1승, 그 다음에 교차해서 부호가 교차돼서 더해지면은 이제 0 이런 거 이제 있었잖아요. 아니 뭐야?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미적분 1 하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하나만 더. 뭐냐면 얘 써놔. 가끔 미분한식이 나와요. 미분한식. n 내리고 1 플러스 x의 n-1승 이렇게 쓰면 요거는 상수 1이니까 지워지고 얘는 x가 지워져서 nc1만 남고 앞에 1이라고 쓰세요. 자, 얘는 2가 내려오고 1승이 돼. (3이) 내려오고 2승이 돼요. 쭉쭉쭉 가서 마지막 항이 n이 내려오고 n-1승이 돼. 여기서 양변에 1을 넣어보면 n 곱하기 2의 n-1승이 1nc1 더하기 2nc2 더하기 3nc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뭔가 콤비네이션의 개수, 그 뒤에 있는 숫자랑 개수랑 똑같은 형태의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가끔 물어봅니다. 32번에 있죠. 맞아요? 32번 답은 앞에 n이 5니까 저기다 5 넣은 게 답이야. 5 곱하기 16 해가지고 5 곱하기 16인가 뭐지? 5 곱하기 5 넣으면 뭐냐? 5 곱하기 16 뭐야? 답이 없냐 왜? 스트레스 받네. 이건 제곱이구나. 어쨌든 이런 식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알겠죠? 32번 답은 2번이고. 어머! 얘들아, 37쪽 펴서 한 거 맞지? 그래. 오우,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37번 잠깐 보시죠. 37번. 원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대요? 12개의 점. 1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다각형 개수 구하는 거지. 얘들아, 다각형 중에서 변 개수가 제일 적은 다각형이 누구야? 삼각형이죠? 그럼 12개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2C 3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점 3개 만들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죠? 오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맞아. 칠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왜 근데 홀수각형만 하고 있지? 사각형 이만큼, 오각형 이만큼, 육각형 이만큼, 칠각형 이만큼, 11각형, 12각형까지 이만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요거는 계산이 2에 12승 해놓고 앞에 몇 개 없잖아. 몇 개 없어? 3개 없죠. 이렇게 빼시면 되는 겁니다. 야, 네가 얘기할 때마다 얘네 난리 났어 지금. 진짜 재밌나 봐. 자, 다음. 왜 끝내줄 것처럼 하시면 안 끝내주세요? 왜 이항 정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알려준다고 했잖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뭐. 자, 33쪽에 16번. 자, 빨리 와봐요. 일단 이 풀이가 이항 정리의 끝이고 이항 정리의 끝. 요거를 연습하시면 참 좋겠어요. 요거 풀고 갈 거야. 자, 6차식 곱하기 7차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죠? 이건 13차식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복잡한 항을 뒤에 놓으세요. 복잡한 항을 뒤에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찾는 거니까 되게 저차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항 몇 개 정도만 전개해 보시면 x제곱이 뭐가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갈게. 연습이 좀 돼 있나 모르겠다. 얘들아, 이항정리 연습 좀 해야 돼. 이게 식이 잘 안 써져. 6시 0에 마이너스 1 몇 개? 6개. 그럼 짝수야. 아, 짝수래다. 1이야. 그 다음에 x가 6개. 가 아니라 0개. 아우, 씨, 헷갈려. 나도 헷갈려. 더하기 6시 1에 마이너스 1 몇 개? 5개. x 몇 개? 1개. 그럼 마이너스를 5개니까 부호를 바꿔주고 x 1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거는 6시 2에 마이너스 1은 죽을 거고 x제곱. 이렇게 2차까지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7차는 이 1은 무시하면서 쓸 거야. 7시 0에 2x 몇 개? 0개. 7시 1에 2x 몇 개? 1개. 7시 2에 2x 몇 개? 2개. 이렇게 2차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여기 있는 상수항과 2차가 곱해져서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는 1차항과 1차항이 곱해져서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여기는 2차항과 상수항이 곱해져서 이렇게 생긴 거. 가 x제곱의 개수가 돼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지는 건 5차항이나 6차항 같은 거 물어보면 이제 환장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풀이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은
이제 NC 어쩌고에 A 몇 개, B 몇 개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KK를 주고 N-K를 준 다음에 시그마 K에 0부터 N까지 넣는 이런 시그마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항 정리의 일반항. 맞지? 자, 각각의 일반항들을 적는 거야. 잘 봐. 얘는 6 콤비네이션 어쩌고로 시작하잖아. 내가 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6 마이너스 n개 x가 n개 이렇게 생긴 게 일반항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안한데 문자 좀 바꿔도 돼? RS라고 쓸게. R이라고 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고 앉아있지? 그 다음에 얘 일반항을 쓰는 거야. 7CS에 1이 7-S개 2X가 몇 개? S개. 그쵸? 여기에다가 0부터 6까지 넣고 여기다가 0부터 7까지 넣어가지고 막 곱한 거. 그게 얘 그 전개식들의 항일 거란 말이에요. 총 몇 개 나오면 6, 8에 48개 나와, 항이.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제곱의 개수니까 다 전개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자, 정리하는 거 잘 봐. 개수들을 먼저 다 꺼내. 자, 이거 무시해도 되고, 이거 살려야 되고, 2의 X승,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S가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2의 S승은 개수, X의 S승은 문자. 그럼 봐봐. X가 어디 있니?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지수 법칙으로 합치면 X의 지수가 뭐가 돼요? 그치? 내가 몇 차항 찾는 거지, 지금? R 플러스 S를 2로 만들고,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02, 11, 20. 맞아요? 이거 넣으면 맨 앞에 거 만들어지고, 이거 넣으면 중간 거 만들어지고요, 이거 넣으면 세 번째 거 만들어집니다. 자, 요 풀이요, 요 풀이.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쉬우면 저렇게만 해도 끝나는데, 막 3차 물어보고 4차 물어보고 하면 못해요. 저렇게는. 자, 요 솔루션 2 적어가세요. 뭐 알파벳인데 받아쓰기 해. 집에 가서 뜯어보고. 이항 정리가 단독으로 어렵게 출제되기는 쉽지 않아. 아까처럼 뭐 다각형을 조합해 놓든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조금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확통 수업 몇 번 할게요? 3번 했죠. 절반 끝났어요. 아니, 진도가 절반이 끝났다고.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죠.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여러분 2단원 절반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속도 조절을 잠깐 할 거예요. 뭐 이론 수업을 하긴 할 건데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 A단계랑 B단계랑 자기가 풀 수 있는 만큼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습 꼭 하시고 숙제가 뭐 강제는 아니고 끝. 수고했어요.